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의 지역 기여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기여도 조사는요, 대전시가 하는데 6가지 지표로 합니다. 대전 상품 구매라든지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활용도라든지 또는 지역 인력을 얼마나 고용하느냐, 또 공익사업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지표를 하는데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전년도보다도 좀 낮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전 지역의 이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18개인데요. 18개에서 지역 상품 구매율은 3.8%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유통업체 대표들하고 이 전통시장 상인 대표들이 모여서 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한 5%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밑돌았고요. 재작년 2013년 구매율보다도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의 총 18개 업체의 매출액이 2조 2,300억인데요. 재작년 비교했을 때 한 670억 정도가 늘었으니까 한 3.1%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상품 구매액은 오히려 줄어서 847억 원에 그쳤고요. 또 지역 업체 활용도 실적을 봐도 재작년에 209억 원에서 작년에는 109억 원으로 줄었고요. 인쇄물 발주액도 봤더니만 66%에 그쳐서 작년에 상생협약 맺을 때 70% 이상을 하기로 한 것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역 내 고용 상황은 어땠습니까? 고용도 떨어졌습니다. 재작년에 95.7% 고용률이었는데 작년에는 94.7%로 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공익사업 참여율 실적도 작년에 55억 원에서 한 8억 정도가 재작년보다 줄었는데요. 이 가운데 복지시설이라든지 소외계층에 기부한 액수가 총 25억 되는데요. 이 가운데 백화점이 한 22억 원을 냈고 대형마트가 3억 원 내는데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운영비는 한 30억 정도가 들었는데 대형마트들이 한 22억 정도가 여기에 썼고 백화점은 8억을 써서 이 대형마트들은 기부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그 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소식을 류 대표님도 기억하시죠? 거의 매년 지금 저희가 사실 매년 이맘때에 대전시가 이걸 발표를 하고요. 이맘때 이런 얘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언제 이런 통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느 지역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그곳에서 영업을 해서 거둬들인 이익 가운데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한 돈이 몇 % 정도 되고 하면 비교가 다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지역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도 보나마나 이런 통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예. 우리 지역만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게 지금 적은지 얼마나 적은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올해 상반기를 접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오늘 몇 가지 좀 정리해드리면 우선 시내버스 요금, 철도 요금이 내일 모레죠. 7월 1일부터 오르게 되겠습니다. 4년 만에 오르게 되는데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이 인상이 되고요.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은 현행대로 동결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타게 되면은 1,200원 내던 것이 1,400원으로 200원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올랐고요. 유성에 있는 마을버스 요금도 150원이 같이 올라서 조정된 요금은 카드가 1,100원, 현금이 1,200원을 내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원자력 안전협의회가 설치 운영되는 것도 지역에서는 관심을 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덕 특구 안에요. 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연구원 안에 약 3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로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나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원자력 연구원 내에 있는 원자력 연구용 원자력, 그러니까 하나로의 시설 건물 외벽 일부가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원자력 안전협의회가 지금 설치를 그동안에 요구를 했는데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추천하는 15명 그리고 원자력 안전연구원하고 원자력 안전기술원 통해서 해서 한 20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지원센터도 7월부터 운영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대체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이 숫자가 한 7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대전은 통계적으로 20만 8천 명으로 나오겠는데 지금 막 직장을 은퇴한다든지 아니면 은퇴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서 7월부터 일자리 통합 서비스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상담이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있죠? 네, 세종시는 쓰레기 종량제가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간선급행버스 BRT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8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11월부터는 학생들이 좀 편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이 지금 구입이 돼서 보급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예전 사람들보다 커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앉는 의자의 좌판도 체형에 맞춰서 2cm에서 6cm 정도가 좀 넓어진다고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것. 시간 관계상 충남 쪽을 못 전해드렸는데요. 준비된 걸 좀 정리해드리면은 충남 지역에는 응급 시스템이 변화가 있습니다. 충남도 내 섬과 내륙 산간 지역에 응급 환자를 이송을 위해서 닥터 헬기가 지금 운영이 되는데요. 이 헬기는 도서나 산간 지역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무튼 얼른 잘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충남도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에 외부의 강의를 할 수가 없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세종시 학원 관련 뉴스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2배 반이 늘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세종시 안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 수가 225개인데 이게 세종시 출범 직전 2012년 6월 달에 87개에 비해서 2.6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유입되면서 결국 학원과 교습소가 많이 늘어났다 볼 수 있는데 현재 세종시 인구는 18만 7천 명. 이게 시 출범 직전에 10만 명이던 거에 비하면은 벌써 8만 6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유성구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네요. 26일 기준으로 엊그제 주말 기준으로 해서 유성구 인구가 33만 101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 5월 달에 32만 명 얘기했는데 13개월 만에 10,0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30만 명이던 인구니까 매년 10,000명씩 증가하는데 유성구 인구 증가의 관심사항은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도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선거구 인구 상한선이 27만 8천 명인데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앞질러졌기 때문에 지금 선거구가 분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